저는 스스로 차분하고 이성적인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일을 겪고 나니 그게 참 상황 따라 달라진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남자친구 집에 처음 인사를 간 날 그곳에서 들은 남친 어머니의 말들은 정말 믿기 어려울 만큼 황당했어요. 처음엔 저도 예의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쏟아내는 말들이 점점 선을 넘으니 제 안에 무언가가 끓어오르더군요. 결국 저도 참지 못하고 맞받아쳤습니다. 서로의 말이 점점 날카로워지다 보니 인사 자리가 아니라 전쟁터가 되어버렸죠. 집을 나올 때는 이미 마음속에서 이 관계는 끝났다는 결론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친이 그 뒤로 보인 태도는 제가 그를 덜 떨어졌다고 생각하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상황을 수습하기는커녕 끝까지 자기 입장만 고수하며 찌질하게 굴었죠. 게다가 남친 어머니가 며칠 후 직접 저를 찾아오겠다고까지 하더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그래 오시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보다 더 차갑게 제 속마음을 가감없이 전해주고 싶었거든요. 실제로 만나서도 저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제게 했던 것처럼 저도 있는 그대로 생각나는 대로 독하게 말했죠. 혹시 누군가는 제 행동을 두고 싸가지 없다 욕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쌓였던 앙금을 다 털어냈고 그게 훗날 제 스스로를 후회하지 않게 만들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에 사십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진학과 동시에 혼자 살게 됐어요. 처음엔 학교 기숙사에서 지냈지만 대학교 4학년이 되던 해 기숙사를 나와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때 부모님이 서울 변두리에 작은 아파트를 사주셔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죠. 비싼 곳은 아니었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남자친구와의 인연은 딱 1년 전 한 지인의 소개로 시작됐습니다. 그는 저보다 4살이 많았고 첫 만남부터 부드럽고 여유 있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무엇보다 쉽게 흥분하거나 화를 내는 법이 없다는 점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도 그는 늘 차분했고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아 함께 있으면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죠. 그런 사람이기에 결혼을 생각하게 된 것도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습니다. 얼마 전 그가 준비한 조촐한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도 저는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면 괜찮겠다는 확신이 들었고 그 순간이 결코 싫지 않았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먼저 제 부모님께 남자친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부모님은 그를 보자마자 사람이 순하고 성실해 보인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뿌듯했고 우리 사이가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어요. 남자친구 역시 제 가족의 호감을 느꼈는지 곧 자기 집에서도 저를 뵙고 싶다며 날을 잡자고 했습니다. 처음엔 조금 긴장됐지만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건 결혼을 준비하는 당연한 과정이니까 하는 마음으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남자친구 집에 처음 발을 들이게 된 날 예상치 못한 말들이 제 귀를 후벼 팠습니다. 제가 앉기도 무섭게 그의 어머니 입에서 튀어나온 첫 마디가 부잣집 딸이라더니 그렇게 생기긴 했네였습니다. 순간 웃어야 할지 표정을 굳혀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죠.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은 정말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혼자 살면서 집에 남자들 많이도 들락거렸겠다. 너무 노골적이고 무례한 말이었어요. 잠시 얼어붙은 제 표정을 보면서도 그분은 개의치 않고 요즘 여자애들이 별 신경 안 쓰고 남자랑 자고 그런다는데 너도 그렇냐라며 혀를 끌끌 차더군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충동적으로 이성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라고 말했지만 돌아온 건 어른이 말하는데 말대꾸를 하네? 라는 비아냥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네 집 잘 산다며? 결혼하면 큰 아파트 한 채 해주시겠지? 라는 말도 아무렇지 않게 하더군요. 그 말 속엔 결혼을 사랑이 아닌 거래로 보는 듯한 뉘앙스가 가득했어요. 저는 곧장 우리는 우리 힘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라고 답했지만 그분은 아니 너네 집 돈 많은데 뭘 그렇게 하니? 라며 오히려 의아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대화 내내 남자친구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침묵이 오히려 상황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기분 나쁜 농담 정도로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들이 농담이 아니라 뿌리 깊은 편견과 무례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는 혼자 살았으니 분명히 문란하게 살았을 거다. 너네 집 돈 많으니까 우리 아들 장가 잘 보낸다 같은 말들이 이어졌고 듣는 동안 제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그분은 그 웃음마저 비웃는 듯 더 노골적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결정적으로 너네 집 돈 많으니 덕 좀 보겠다라는 말이 나오자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으며 네 우리 집 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면 집 해올 거고 남친은 평생 우리 집의 하인처럼 살아야 할 거예요 라고 받아쳤습니다. 그 말을 내뱉고 나니 그동안 꾹 참았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솔직히 남자를 몇 번 만나봤지만 이렇게 덜 떨어진 사람은 처음 봤어요. 자기 엄마라도 미친 소리를 하면 말리는 게 정상 아닌가요? 옆에서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 같네요. 그러니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자친구는 여전히 입을 다문 채 시선을 피했고 저는 그 모습에 더 실망했습니다. 저런 사람과 결혼하면 평생 이런 모욕 속에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준비해온 선물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남자친구 어머니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이거 비싼 거예요. 이런 거지 같은 집에 드리기 아까우니 다시 가져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오늘 있었던 일 아시면 당장 쫓아와서 어머니 싸대기부터 날리실 거예요. 그렇게 저는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심장이 요동쳤지만 오히려 속은 시원했습니다. 최소한 제 자존심을 지켰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저런 집안과 인연을 맺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안도감도 들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저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고 방금 겪은 일들이 계속 되감기처럼 떠올라서 아무 생각 없이 숨만 쉬고 있었죠. 그러다 무심코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남자친구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우리 이대로 헤어지는 거야? 짧고 애매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책임함과 미련 섞인 어투가 저를 더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순간 손가락이 멈칫했지만 지금은 대답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답장을 쓰기보다는 이 모든 관계에서 한 발짝 떨어져 제 감정을 다독이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어버렸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고 나니 이번엔 남자친구 어머니라고 저장되지 않은 번호에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문자를 열어보니 다짜고짜 둘이서 얘기 좀 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굳이 대답을 할 필요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대로 무시했습니다. 대화라는 명목으로 다시 상처를 받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생각을 정리한 뒤 남자친구에게 톡을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변명이나 설득을 시도할 여지를 아예 주지 않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며칠이 흘러 사건이 어느 정도 잦아드는가 싶었는데 3일 뒤 퇴근을 앞둔 시각에 또다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다시 남자친구 어머니였고 이번엔 오늘 내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으로 갈 테니 잠시 얘기 좀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더 이상 할 얘기도 없는데 굳이 만나야 하나 싶어서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매듭을 짓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대략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혹시 시간 되면 같이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언니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 집 참 말이 안 된다면서 불쾌해했고 옆에서 이야기를 들은 형부가 갑자기 전화를 받아 내가 거기 혼자 나가는 건 절대 안 돼. 내가 갈게 라고 말했습니다. 형부는 퇴근 시간이 저보다 조금 늦었기 때문에 혹시 본인이 도착하기 전이면 반드시 사람 많은 장소에서 만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잡고 나니 오히려 마음 한편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는 든든함 때문이었죠. 하지만 또다시 그 사람을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떨리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퇴근하고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 혼자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남자친구 아버지까지 두 분이 함께 나와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에서 이미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낄 수 있었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최대한 차분한 표정을 지은 채로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는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오늘 내 사과를 받아야겠다. 그 말투는 전혀 대화를 하러 온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이어서 어른이 하는 말이 조금 기분 나빴다고 그렇게 버릇없게 말하고 나가버린 건 정말 큰 잘못이다.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대로 사과를 하라고 했습니다. 마치 제 잘못이 기정사실인 듯 몰아붙이는 모습에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저는 끝까지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초면에 인신공격을 하신 건 어머니셨고 저는 그에 대한 반응을 했을 뿐이에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죠. 그러자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어른이 이렇게 먼저 대화를 청했으면 그걸 받아들여서 죄송합니다 라고 시작하는 게 예의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잘못하지 않은 일에 사과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의라는 건 상호적인 것이지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 마음속에 오래 눌러뒀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초면에 저에게 했던 발언을 그대로 되짚었습니다.
결혼도 안 한 사람한테 요즘 젊은 여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남자랑 잔다고 하셨죠. 그건 누가 들어도 모욕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가 결혼 전에 본인이 그렇게 몸을 함부로 하셨던 건 아닌지 묻고 싶네요. 그래서 남들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제 말이 끝나자 어머니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손끝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눈에 보였죠. 저는 그때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이건 대화가 아니라 자기들 입장에서 유리하게 끝맺으려는 자리라는 걸요. 그래서 일부러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전혀 어른이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오늘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그렇고 그냥 이성적 판단이 안 되는 사람 같아요. 사실 저는 이런 대화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만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직접 제 입으로 끝을 내주려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분명하게 덧붙였습니다. 덜 떨어진 아들한테 집 해오고 친정 돈까지 가져다가 시부모님께 드리는 며느리 원하시면 그렇게 사는 사람 찾아서 결혼시키세요. 저는 그런 결혼 절대 안 합니다. 남자친구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어머니는 입술을 달달 떨며 제 얼굴을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조차도 저에게는 전혀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해지는 기분이었죠. 남자친구 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혼이 장난이냐? 이렇게 사소한 일로 감정 상하면 인사는 왜 왔냐? 그 말이 제 귀에 꽂히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소한 일이라니요. 초면에 상대방 인격을 짓밟고 가정사까지 함부로 언급한 게 어떻게 사소한 일입니까? 순간 숨이 막히고 웃음조차 나올 만큼 어이가 없어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손끝이 떨릴 만큼 분노했지만 억지로 표정을 가라앉히고 버텼습니다. 멀리서 저희 형부가 성큼성큼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형부는 평소 온화한 성격이지만 화가 났을 때는 그 눈빛 하나로도 분위기를 압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부가 자리에 다가서자 남자친구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더니 예상치 못한 등장의 충격 때문인지 약간 얼떨떨해 보였습니다. 형부는 제 옆에 서서 짧게 저를 바라본 뒤 바로 남자친구 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 처가에서는 처제보다 학벌, 집안, 인품 모든 면에서 부족한 사위는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인사를 온 사람에게 그것도 첫 만남에 그렇게 못 배운 소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형부의 목소리는 높지도 낮지도 않았지만 묘하게 압박을 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대꾸도 못하고 눈만 깜빡였습니다. 그러자 형부는 더 날카롭게 덧붙였습니다. 지금 제 앞에서 조용히 있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당신네 아들이 앞으로 우리 처제를 찾아오면 그땐 제가 가만 안 둘 겁니다. 분명히 전하세요. 저는 그때 속으로 이제 끝났다는 확신이 들었죠. 형부는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무슨 이런 사람들이랑 얘기할 게 있다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 가자. 그 한마디에 제 마음속 긴장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형부와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 뒤로 남자친구 어머니의 시선이 꽂히는 듯 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형부의 든든한 발걸음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으니까요. 간단히 적으면 짧은 이야기 같지만 사실 그날의 시간은 제게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순간과 억눌린 감정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1시간 남짓한 대화가 마치 몇 시간을 보낸 듯한 피로를 안겨주더군요. 집에 돌아와서 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에 남자친구에게 톡이 하나 더 와 있었습니다. 화면에 읽지 않은 표시만 남겨둔 채 저는 그대로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더는 어떤 변명이나 미련 섞인 말도 듣고 싶지 않았고 들을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주말이 되자 저는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근차근 그날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초면에 던진 무례한 말부터 억지로 꿰맞춘 편견, 그리고 끝까지 이어진 적반하장까지 얘기를 들으시던 아빠는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사회 경험이라고 생각해라.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 그 말이 차갑게 느껴지기보다는 저를 위로하는 또 다른 방식이라는 걸 알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부모님께 괜한 걱정을 끼쳤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보고 만나서 결국 가족들 마음까지 쓰이게 한 것이 아닌가 싶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토록 좋아하며 만나던 사람이었는데 이별 후 눈물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보다도 정말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황당함과 피로함만이 남았어요. 차라리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달까요? 언니는 제 얘기를 듣고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남친 엄마가 그렇게 막말을 쏟아낼 때 내 남친이 옆에서 가만히 있었다는 게 차라리 다행이야. 지금은 내 편 드는 척 할 수 있지.
근데 결혼하고 나면 자기 엄마가 계속 저런 식으로 굴 때마다 끝까지 막아주고 싸워줄 거란 보장은 없잖아.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도 모르게 맞아, 이건 결혼 전이라서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이번 일은 저를 완전히 지치게 만든 사건이었지만 한편으론 앞으로의 제 인생에서 피해야 할 사람의 유형을 아주 선명하게 알게 해준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미련도 후회도 남기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저 감정 상해서 헤어진 게 아니라 제 인생에서 필요 없는 짐을 내려놓은 것이라 스스로 정의하며 마음 한켠이 조금은 홀가분해졌습니다. 지금 돌이켜봐도 남자친구 어머니가 했던 말 중 제일 어이가 없었던 건 그거였습니다. 이런 사소한 일로 감정 상해서 헤어질 거면 인사는 왜 왔냐? 그 말이 제 귀에 꽂히는 순간 속에서 웃음 반 한숨 반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감정을 상하게 만든 건 분명 본인이면서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적반하장하는 모습이 정말 가관이었죠. 저는 그게 본인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고집인지 아니면 정말로 기억력이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상대가 스스로 만든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관계는 절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가족의 인격과 태도까지 함께 받아들이는 일이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물론 이번 일은 제 인생에서 손꼽힐 만큼 기분 더러운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말처럼 오히려 결혼 전에 이런 민낯을 봤으니 다행이라 생각하려고 합니다. 만약 결혼 후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면 저는 훨씬 더 깊이 상처받고 가족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불화를 겪었을 테니까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남자친구가 어머니 편에 서지 않고 옆에서 가만히 있었던 것도 결혼 전 저를 보호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증거였죠. 그래서 저는 이번 일을 미련이나 후회로 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제 삶에서 반드시 걸러야 할 사람의 유형을 확실히 각인시켜준 경험이라 여기려고 합니다. 앞으로 저는 제 감정을 존중해주고 기본적인 예의와 상식을 지킬 줄 아는 사람과만 인연을 맺을 겁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비슷한 상황에서 용기 있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